지금 이 문제를 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 두 분께서 정말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게 많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신 거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수수료 정부가 정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국회에서 이제 소위 해서 통과되고 하는 분위기인데, 참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논의되는 바로는 5천만 원까지는 다 되고 5천만 원 이상은 이제 대출 부실화된 거를 전부 정리를 해서 남은 거를 돌려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5천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한 60% 정도, 50원 내지 60을 무조건 드린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거액 예금 같은 경우 한 100억 가까운 예금도 170억짜리인가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금대로 하면은 이제 한 10%나 20% 구제를 받는데 60% 가까이 구제를 받으니까 이제 한 42억은 받는 거겠죠. 예, 물론 받게 되는 개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제 다시는 뒤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받으신 분들이 엄청난 이제 항의와 엄청난 주장을 통해서 자신도 전에 피해 구제 받은 그 비율대로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보험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예금보험 제도는 일정한 액수까지만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이 책임지도록 돼 있고, 그럼 이제 은행이 망하면 망한 은행이 대출 준 부분에서 부실화된 거를 빼고 나머지 건전하게 남아있는 거를 다 불러들여서 전부 이제 회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남은 부분만큼 드리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제1, 2 같은 경우는 남은 게 한 70%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또 대출을 잘 준 데들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데는 한 12%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 정도 가까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제도는 예금보험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험 제도를 바꾸려면은 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좀 다른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번만이다 이러면서 그냥 바꿔버리면, 그럼 이번만이다라는 말을 다음번에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사람 차별하냐,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주자본주의 이런 얘기 하면서 투자자들이 경영하는 분들이 너무 그냥 주가만 보면서 막 그냥 그때 주가 오르면 그냥 좋아하고 떨어지면 막 힘들어하고 하면서 너무 경영이 단기화되고 있지 않느냐, 단기 업적주의로 간다 이러는데, 지금 정치권이야말로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단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그냥 표 얻을 생각만 하고 국가의 미래라든가 제도 자체의 영속성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기는 그저 표 받고 재선되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또 나온다 이런 좀 무책임한 형태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그냥 졸속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거 사실 제가 볼 땐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라고 하면은 그거 또 로비 받을 거고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오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정부 통제하에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다도 적어놨지만은 우리나라 말에 점잖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이제 들은 겁니다만은 젊지 않다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죠. 점잖다가 젊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젊었을 때는 좀 까불다가 조금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이렇게 세상이 보이면은 좀 젊지 않아지면서 점잖아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은 낙곰수 같은 데 보면 정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수준의 언어들과 태도들이 오가고 있고,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잡놈이다 스스로. 잡놈 신드롬, B급 문화, 마초이즘 뭐 이런 식으로 그 점잖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41페이지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역시 대책 없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를 양산해내는 것이 잘못한 것 중에 최고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진학률 80% 넘는데 한 50만 명이 55만 명쯤 가서 1년에 한 50만 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1년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개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서 상당히 그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히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런 문화를 접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자신이 대졸 실업자가 됐다라든가 대졸 졸업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갔다. 또 내가 가긴 갔는데 내 수준에 좀 안 맞는 수준에 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데 이것이 네 책임이 아니라 바로 사회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분노의 수준은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그 분노의 에너지들이 지금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여기저기를 쏠려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좌절과 분노의 핵심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계획이고 그 가족계획은 내버려뒀어도 다 알아서 애 적게 낳았을 텐데 그거를 그냥 둘만나 잘 기르자 그러다 하나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러면서 그냥 막 꼬시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씩 낳고 막 지금 안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그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80%를 만들었는데 이 80% 50만 명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불가능이거든요. 어떤 사회가 80% 대학 진학률에 맞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저 교육관료가 독일에 갔다가 독일 교육관료 만났더니 대학 진학률 30%라고 그러면서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80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처음 멘트가 아니 걔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냐? 대졸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있냐? 80%에 맞는 일자리가 있냐? 당연히 없죠. 정말 제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이 대졸 취업준비생으로 발표되는 이 젊은 세대 좌절과 분노는 이건 뭐 제가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할아버지가 돼도 절대로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당분간 누가 돼도 그냥 되기만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이제 혼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참 되는 사람도 힘들 겁니다. 안 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 대기업 청년 의무 고용제 뭐 이런 식의 대기업 때릴 때 뭐 언제고 대기업들로 막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막 때리면서 또 한편으로 니들 고용할 때 무조건 3% 이상 뭐 청년으로 고용을 해라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게 지금 대상을 갖다가 놓고서 한 대는 때리다가 한 번은 또 으르다가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조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대학 문제를 좀 진지하게 젊은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좀 분노를 가라앉히고 해결을 해야지 이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집사람하고도 뭐 싸울 때 분노를 하게 되면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막심한 후회가 밀려들거든요. 왜 이렇게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래서 꼭 우리 사회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쏠림도 심하고 그리고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조금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보나마나 또 그런 시절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현재의 그 문제들이 사실은 그 전 세계가 다 양극화를 얘기하시고 아까 양극화란 말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단 소득 격차 증대 혹은 중산층의 감소 현상과 그 다음에 저성장이 있거든요. 저성장. 경기 부진.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문제고 조동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경기 부진, 이 경기가 좀 나면 그래도 이게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 기능이 많이 줄었습니다. 없어진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부가가치 10억이 증가하면은 한 12명씩 고용이 되다가 지금 한 7명으로 줄었고요.
IT 산업 같으면 10억 당 한 5명밖에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화가 돼서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현재 고용되신 분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자본 투자와 정치와 설비와 로봇들이 오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주 짭짤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될 분은 못 들어가는 이런 두 가지의 그 부분이, 그게 또 양극화입니다. 말하자면 격차고. 그래서 이 제조업 중심으로 일단 가고 뭐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한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가 98년 이후 좌파 정부 10년 동안 계속 누적됐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그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게 가시화되면서 그냥 온갖 그 비난을 혼자 다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시작된 거는 바로 98년이고, 그리고 또 심화된 거는 또 참여정부 때라고 보면은 참 이게 누가 혼나야 되는 건지는 저도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대학 많이 만드신 분은 또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저 지방도시까지 다 대학이 들어서고 말이죠. 대학 들어서면 좋죠. 당장 그 옆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 라면집 해도 되고 떡볶이집에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경제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대기업을 향한 또 분노를 자꾸 유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뭐 출총제 또 다시 부활시키자 막 이러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환경에도 썼지만 출총제가 참 별로 안 좋은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진 또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차분하게 논의를 좀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려운 거는 좀 같이 잘 풀고, 분노하지 말고 풀어야지, 화내면 안 풀리거든요, 문제가.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화를 내면서 풀려고 하니 결국은 막 졸속으로 그냥 이것저것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그냥 때리고 막 패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좀 점잖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성을 찾자, 분노 좀 줄이자, 아무리 얘기해도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당분간 이제 한번 쏠림으로 가서 뭐 한번 결론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스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 이성적이고 뭐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좀 하자, 아무리 얘기해도 뭐 별로 먹히질 않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숨은 어떤 전체적인 권위를 해체해버리겠다는, 옛날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나왔을 때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자라고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지금 2012년 대한민국에 모든 걸 해체해버리겠다는 식의 뭐 사법부의 권위도 여지없이 해체되고 있고, 행정부도 말씀이 아니고, 입법부도 엉망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심지어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또는 시니어에 대한 어떤 권위 인정, 이런 것조차도 뭐 지금 보면은 젊은 그런 세대들은 별로 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문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칼럼 하나 소개해드리면, 우리 김순덕 논설위원께서 동아일보에 오빠는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빠 믿지, 이런 오빠들, 그죠? 좀 이렇게 다 일로 와,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약간의 좀 이 권위주의가 있는, 권위가 있는 권위주의, 그런 거 다 어디 갔느냐, 결국 3당 대표가 다 여자다 이거죠. 새누리당 여자, 민주통합당 여자, 그 다음 민노당 쪽, 통합진보당인가 진보통합당인가, 거기도 여자, 물론 공동이긴 하지만 다 여자가 돼 있는, 3당 대표가 다 여자가 돼 있는 아주 초유의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해체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